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라이브.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고 나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 파생시장 아신 분은 오늘 변동성을 잘 이용하셨을 거고, 그냥 일본이 또 관세협상 매겼다에 거기에 흥분해갖고 우리도 비슷하게 갈 줄 알았다가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 변동성에 오히려 급락을 했죠. 이거에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질문,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협상, 그러면 현대차 상승은 저는 이거 잘못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 협상 우리의 수혜 섹터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도 기대감이 많은데 제가 어저께 매주 수요일마다 연합경제TV에서 제가 이승도의 팔로우 더 머니로 해갖고 1시간짜리 제 생각을 계속 풀어내는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삥을 엄청 뜯을 거고 일본은 자기네들 채권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5,500억이라는 투자 끌고 가는 것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일본 미쳤습니다. 저는 이시다 총리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로 봐요. 여러분들 동전의 앞면만 보지 마시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아주 깡패입니다. 깡패. 이런 지도자 보셨습니까?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지 식구들한테 코인 장사시켜서 코인 급등해갖고 판매해서 완전히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맨. 나라마다 협박해갖고 무기 팔아먹고 뭐 이런 어떤 비즈니스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엮인 거예요. 우리는 갖다 해서 트럼프 생각을 한번 볼게요. 네, 니네들 6.25 때 우리가 군대까지 해갖고 나라도 지켜주고 경제 성장 줬는데 니네들 우리한테 해준 거 한꺼번에 받아내겠어. 영수증 들이대매갖고 니네들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대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인도 태평양 전선이든 어느 나라든 내가 군대가 필요해서 해군이 필요하면 군대 파견할 때 니네들 바로 즉각적으로 파견할 수 있게끔 어떠한 뭐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한미군의 성격도 이제는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을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만, 남중국해 이 사이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전략 전술을 쓸 때 주한미군을 사용하겠고 거기에 돈은 네가 돼. 이렇게도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관세 협상 카드의 수혜 섹터 없습니다. 우리는 잘 무난하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상승,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나빠질 것 같아요. 계속 요번에 2, 4분기 실적보다 3, 4분기 실적이 전 더 나빠질 거로 봅니다. 저 트럼프의 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의 악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그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게 요기 섹터, 겨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관심 없는 것들, 역별 종목들, 120 밑에서 그냥 밀집 과정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관심 안 갖는 거. 여기가 현대차가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지금 21만 원, 22만 원에서 현대차를 왜 흥분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죠? 현대차. 그러니까 항상 앞면만 보지 마시고 주식시장은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파워 게임이 충돌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파워게임. 사자는 세력과 팔자는 세력들.
근데 팔자는 세력들 중에는 진짜 오징어 세력들이 있어요. 헤지펀드라든지 여러분들을 눈에 콩깍불 씌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거기에서 뒤통수 때리는 그러한 설계력을 갖고 있는 오징어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계 증권사를 할 때 저는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타리에서 법인 계통에 예를 들어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을 규합해 갖고 오파를 받아서 여러분들 맨 처음엔 내가 약하면 그냥 오파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파워가 세지는 어떤 가타리에서 브로커의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형성되면 가타리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 A 물건을 받아다가 내가 잠시 들고 있다가 B나 C로 넘길 때 그거를 조절해서 거기에서 성과급을 받고 조절하는 그러한 하우스를 딜링하는 오징어 세력들이 이 바닥에는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지펀드들은 가타리에서 특히 아시아계 쪽,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 있는 애들 중에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습니다. 나이도 한 30, 40대 초반입니다. 그 애들이 몇 조 되는 펀드를 관리하면서 우리 시장을 요동을 치게 합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숙지하시고 또 그 에너지 중에서는 어떠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게 해요. 제가 최근에 JP 모간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뭐 3,000가지, 3,500가지, 4,000가지 보고서 쓰게 하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뒤통수 때리는 보고서도 쓰죠. 등급을 하향 조정시키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게 헤지펀드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현대차를 한번 공부해 보시죠. 현대차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그동안 스토리텔링에 실전 매매를 해드렸죠. 제가 요 날 잘 기억을 하시죠. 현대차 3월 25일입니다. 정의선 회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서서 30도 투자할 때 제가 이거 헤지펀드나 이런 그 트럼프의 또 그 전략을 읽지 못했으면 저도 당했을 겁니다. 이날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게 23만 5, 6천 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타리에서 황당 무계열적, 황당 무계 전략.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손자병법이라든지 장자의 이 비즈니스맨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협상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전략에서 상대방을 가타리에서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노쇼를 만들어서 황당무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겁을 내게 해서 자기한테 귀속시키게 해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를 쓰는 협상가입니다. 그분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패밀리, 트럼프 패밀리와 그 에너지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베트남도 가고 저 우크라이나, 제가 가장 불쌍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저 우크라이나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푸틴의 야욕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나토 쪽에 딱 넘기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도 지 앞길 바쁜데 거기다 군대 파견하고 무기 지원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앞에 면만 보지 마시고 뒤에서 음흉하게 그거를 탐욕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시각도 우리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때 때리고 나서 요 6월 16일 요게 쌍바닥 아닙니까? 요 하종가 패턴은 무시하십시오. 여기 저점은 요 쌍바닥에 여기 저점이 얼마죠? 4월 7일에서 9일 사이. 이것도 트럼프가 만든 급락파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나스닥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여기가 4월 7일 요때 작년도에 연초 때가 여기 딱 보시면 아니 1월 2일 가보시죠. 1월 2일 1월 2일이 여기 어디냐? 여기가 2000포인트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여기 2000포인트대요. 우리 국장 팔아갖고 지능순으로 미국 가야 된다. 아주 노래 불렀던 자리들 아닙니까? 이때 가신 분들 박살났어요. 미국에. 이 트럼프 이 변동성에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견디신 분들이 지금 작년도 이걸 망각을 하세요. 망각을. 트럼프가 급락시키고 트럼프가 가까이에서 관세 매긴 거를 유예시키면서 또 협상 끌어들여서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겁니다. 이 트럼프 급락 트럼프 급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공포를 만들어 갖고 일본이 어때요? 15% 주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자기네들 농수산 시장 다 개방 그리고 5,500억 불. 저 일본 큰일 났다고 전 봅니다. 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맞을 거라고 봐요. 이시다 총리는 아마 실각을 할 거고 다음 그 권한을 잡는 총리가 나오면 공격을 무지할 겁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저는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이 터졌다고 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총칼 들고 하는 전쟁만 있습니까? 이렇게 협박 갖다 놓고 돈 들어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그 전 세계대를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뽑아먹는 그 무서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칼을 아주 그냥 저는 무단 칼춤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세 없어 수혜주 섹터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치명적으로 나쁘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출발하기 전에 이것도 가만 보면 이거 생각 안 나요? 하노이 가갖고 김정은 바보 만들어 놓고 노쇼 해갖고 완전히 집권 일기 때 평화회담 하면서 하노이까지 끌고 와갖고 노쇼 만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데려놓고 앞에다 놓고 수모적인 거 해놓고 너 말 잘 들어 뭐 하면서 이 관계. 제가 오죽하면 어떤 페이스북이나 좀 외때 대응도 하지 마라. 당할 만큼 당할 거다. 오히려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다른 노선을 찾자. 이런 전략을 저는 충고해 드렸는데 현 정부는 뭐 급하니까 빨리 일본도 저 15% 하니까 타협을 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한번 이 미국의 그 오징어 세력들의 가까이에서 협상의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딱이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억을 들고 왔는데 4,000억 정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1,000억도 헐인데 4,000억 정도 요구하면 우리나라 어때요? 다 빨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다 빨아먹겠다. 그러면 현대차 미국 들어가서 돈 투자해야 되고 그 금액만큼 10대 그룹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돈 갖고도 안 될 거고요. 우리 시장 다 개방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혜주 섹터 협상 수혜주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하냐? 오히려 요 틈새로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이 제가 그래서 우리 드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전이나 조선이 다시 되려면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들어오고 군함 줄게요. 군함 지어주고 군대 파견하라면 파견할게요. 얼마나 수모적이지만 그렇게 사인을 해서 됐을 때 조선하고 원전의 요 부분은 무관세로 해줄게.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원전주나 조선주가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 세일가스를 두바이산에서 미국 세일가스를 다 바꿀 겁니다. 아마 저 협박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드론 물류 알래스카 관련해갖고 그 강간업체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전략과 HMM 그리고 하이스틸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오히려 거꾸로 다 100%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오늘 올라갈 때. 그리고 다른 걸로 이동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여기에 주력이 될 거다. 포스코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그룹만 집중해서 사놓고 포스코 AC 제가 요 AC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 여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냐면 1등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등 포스코 퓨처엠 3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현대제철,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텔레온, LG 이것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ETF 이거 퇴직연금 사갖고 6개월 단위로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여기 AC, 포스코 이게 이제 미국이 우리 따기 때리고 협박할 때 그 틈새로 반사 이익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틈새로 뭔가 수혜나 이게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어쩔 수 따라가서 그거를 커버해갖고 그동안 2차 전지나 포스코홀딩스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주가의 에너지가 플러스로 붙는 쪽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AC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을 퇴직연금의 2차 전지 다음으로 원픽으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포스코 AC 요거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우리가 4,500원 요때 매수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다. 지금 5,500원이에요. 7,000원 반드시 넘을 겁니다. 그럼 7,000원 넘을 때까지 여러분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어떤 거 먼저 땡겨. 이럴 때 ETF의 운용 순위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 M 2등이에요. 얘가 상승률이 거의 60, 70%예요. 60, 70%. 유상증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을 잡을 때 2차 전지들은 대부분들 5월 27일 전 5월 말에 대부분들 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상승률 잣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여기가 5월달 저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봄의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120선을 뚫었을 때 그래서 여기 주가가 이제 하락 각도에서 상승 각도로 바뀌고 대충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한 저점에서 한 30% 정도 올랐을 때가 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을 구분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 더블 이상 갔을 때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폭포수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 현대차가 됐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됐던 포스코 홀딩스가 됐던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포스코 그룹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또 2차 전지 포스코 ETF 관련해 갖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럴 때 저는 모노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기본 파동 이게 하락 파동이 상승으로 바뀌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모노파동이라고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로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모노파동의 기준인데 이게 이제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L,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엔솔 할 거 없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3월 달과 5월 달에 쌍바닥 주면서 뭔가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대반등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봐요.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4등분 법칙을 여기다 응용을 합니다. 고점 요게 76만 원입니다. 저점 21만 원입니다. 이걸 4등분 해갖고 하락폭의 반을 오를 때 얼마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나? 130% 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파동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25% 능선 34만 원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1차 목표를 34만 원, 35만 원 잡고 저점에서 60%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요게 이제 1차 파동, 모노 파동이 성공한다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이 포스코 홀딩스 사신 분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에 일단 팔자로 20만 원대 사신 분들한테 노래 부른 겁니다. 그래서 모노 파동이 여기 21만 원 3월 28일 저점이거든요. 그럴 때 38.2, 61.8 요게 요 38.2가 30만 원이에요. 61.8이 3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왔고요. 34만 원. 이 무거운 게 어느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시작입니다. 얘는 5월 달이 저점이 15만 7,700원이요. 얘는 2만 원이 38.2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 SDI는 사도 좋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얘도 48만 원과 15만 원에 반은 기대하지 마세요. 더블이니까 32만 원. 요 23만 원 요게 50%입니다. 이것도 구경시켜주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저점에서 38.2가 22만 원, 61.8이 25만 원. 여기서 비율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간 게 있고 나중에 간 거 있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이 먼저 갔습니다. 아까 이 종목들 포스코 ETF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거를 가장 기준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요 딱 세 가지만 딱 세팅해 드렸어요. 신성, ST, 한중, NCS, 서진시스템. 여기도 종목이 전력 저장 장치 하면 한 4, 50개 됩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1순위, 원픽, 신성, ST, 2순위, 한중, NCS. 얘도 보세요. 쌍바닥, 1차 파동, 다시 4월 9일날 저점. 트럼프가 저점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고점을 2월 19일 고점을 요번에 뚫었어요. 그래서 A, B, C 다음에 1, 2, 3로 가는지 보는 겁니다. 한중, NCS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4등분을 하는 겁니다. 신성 SD가 74,000원이에요. 22,000원이에요. 얘는 약간 그 시가상위 종목들보다는 블루칩, 옐로우칩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25% 능선이 35,000원. 요게 48,000원.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원이 나왔어요. 벌써 얘는 바닥에서 더블 게임이 나온 종목입니다. 신성 ST. 벌써 5만 원이라는 거는 10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 사이에 벌써 얘는 큰 게임이 한번 나왔고요. 신성 ST.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중 NCS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급등을 한 겁니다. 이런 파동들을 120선 밑에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갖고 1, 2, 3. 1, 2, 3. 여기도 보시면 4월 24일 37,000원, 37,000원, 37,000원. 이렇게 자꾸 두들겨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게 38.2포인트 자리예요. 요 파동을 일로 놨을 때 여기 중심값을 7월 초에 딱 지지하니까 1, 2, 3로 이제 5만 원대를 보는 겁니다. 요것도 상대 속도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을 때 1, 2, 3 상승 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38.2가 첫 번째, 3가 61.8에서 100. 그럼 게임 한 게임 끝났다. 그 61.8가 100대 흥분해갖고 그걸 따라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이 한중 NCS예요. 얘는 아직까지 이 그림 보시면 작년 12월 9일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이 작년 12월 9일이 있고 4월 9일 있고 5월 27일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빈집털이 됐는지 저점들이 다 달라요. 업황에 따라. 2차 전지는 5월 말이 다 저점이에요. 4월 9일 정도의 저점 나온 것들이 트럼프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나라 대표주들이라든지 IT 종목들이라든지 이때 빈집털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저점의 속성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현대차 한번 봐요. 현대차. 이거를 현대차로 바꿔봅니다. 현대차가 여기 4월 8일 날 트럼프가 만든 저점에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죠? 대충 17만 6천 원입니다. 17만 6천 원. 요거 하한가 패턴으로 이거 프리마켓에서 만든 거는 거래도 얼마 안 되고 반대매 나온 거니까 무시하시죠. 그래서 요 4월 9일 기준으로 17만 6천 원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요. 여기다 현대차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종목을 제가 이 로직 드린 거를 그대로 접목시켜 보세요. 그리고 17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요게 4월 9일이에요. 이렇게 날짜를 카운팅 해갖고 보면 이런 종목은 38.2를 먼저 찾아봐요. 24만 원. 시가 1등부터 10등 종목은 저는 21과 38이 기본 모노파동이에요. 블루칩이나 옐로우칩은 38.2와 61.8 사이가 기본 모노파동이에요. 저가 투기주나 세력주나 테마주는 61.8과 100을 모노파동이에요. 그 사이즈별로, 성격별로, 납폭 비율별로 다 기준을 똑같이 넣지 마시고 시가 1등부터 10등,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본 파동이 21과 38이면 잘못하면 마무리가 돼요. 현대차도 여기에 기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25%까지 왔어요. 38점이면 완성됐다고 봅니다. 금년 3월 25일에 고점에서 두들겨만. 이거는 15% 똑같이 받았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조건이 달라져요. 일본보다 나쁘게 나와요. 가뜩이나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도요타롱 현대차 쏙 걸어버린다고요. 이런데 무슨 수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8월 가봐야 알아요. 15%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뜯기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뜯기는 게 많은 게 저는 포스코 그룹하고 알라스카 또 관련된 에너지 갖다 바친 게 많 거다 해서 그쪽 에너지에 배팅을 하는 거고 그 전략을 강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는요. 현재까지 올라간 거에 4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17만 6천 원과 오늘 현재까지 고점이 얼마예요? 고점이 2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요 툴에다 넣어봐요. 여기다 현대차를 넣고 엔솔도 먼저 하죠. 요게 26만 원이고 44만 원에 오늘 36만 원 와갖고 요거를 100% 매도 사인 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엔솔 이 무거운 게 요 밑에 단에 10%밖에
그 계약수가 그 전체 포트에 굉장히 작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27%, 포스코 퓨처 24%인데 요거 계속 증가해갖고 위로 가면 모를까. 요게 단기간에 모노파동이 성공해갖고 때려드린 겁니다. 때려드렸어요, 오늘. 그리고 요거 판 거를 포스코 스텔라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꿔라 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요것도 실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비교해 보세요. LX 인터내셔널은 옛날 LG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이런 것들 갈 때 얘 상승률이 그동안 풍상 갈 때 얘가 같이 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도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데사 항구가 막히면서 먹자 사료 쪽에 봉쇄가 나왔을 때나 급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갈 여력이 많아요. 얘는 LX 인터내셔널은 모노파동이 풍선하고 같이 매도 사인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 하기 전에 이 엔솔도 보시면 고가 44만원과 26만원에 35, 6만원. 이게 중심가격이거든요. 떨어진 거에 반해서는 저 위에 물린 세력과 밑에 산 세력들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 1등부터 10등 안에는. 여기를 받아내고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상승폭의 요 반과 75% 능선에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엔솔이 요게 36만 6천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34만 원이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75% 능선 지지. 그러면 요게 고점이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A, B, C로 깨면 31, 2만 원까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시장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차에다가 접목시켜 보면 22만 5천 원이에요. 요게 17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딱 반이 어디예요? 20만 원. 75% 능선이 21만 원. 20만 원과 21만 원에서 A, B, C 밑골이 달려야 돼요. 깨면 어떤 조건이 나오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일본하고 똑같지 않죠. 20만 원 깨버립니다, 다시. 그러면 요번에 기대해갖고 갔던 게 반대로 에너지가 숏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겠다 그랬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20일 이평선. 딱 얼마 나옵니까? 20일 평선. 21만 원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또 상승폭의 반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과 21만 원을 요 수없이 밑골이 달린 게 요번에도 떨어지면 밑골이 달려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협상이 자동차한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면 다시 여기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사세요. 18만 원, 19만 원대.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협상의 결과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에 SA라는 종목, 자동차 부품.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현대차보다 저라면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든 알라바마 공장이든 여기에 관련돼 갖고 같이 들어가서 부품단에서 같이 밸류체인으로 투자해서 같이 들어가는 쪽에 오히려 저는 현대차보다 상대 수익률을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SL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SL. 여기 보시면 SL도 최근에 120선 밑에 가다가 이게 보세요. 2만원 거래량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 있었어요. 2022년 5년도 2월 달에. 그리고 그때 1, 2, 3로 얼마까지 갔어요? 42,000원. 얘도 현대차 꼭지 때 딱 꼭지입니다. 이런 같은 계열의 패턴은 고가, 저가, 의미 있는 저점, 고점이 같은 속성이 있어요. 현대차 꼭지 때 SL 꼭지예요. HL만 자동차. 근데 얘는 얼마예요, 이게?
42,000원. 저점 얼마? 26,000원. 여기에 우리가 4등분 했을 때 우리 한번 요거를 또 공부해 보세요. 이거는 약간 중저가 옐로칩 아닙니까? 26,800원과 42,400원. 요거를 여기다가 접목시켜 봐요. 이거 의외로 잘 맞습니다. 단순 논리지만 42,400원, 26,850원, 여기다가 42,400원, 26,850원. 요 종목은 시간관계상 안 바꿀게요. SL. 그럼 중시값이 얼마예요? 34,000원. 25% 능선이 어디예요? 3만원. 75% 능선이 어디예요? 38,000원. 그러면 요거 상승 파동이 아까 논리 뭐라고 그랬죠? 75% 능선을 지지해야 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후퇴하더라도 상승폭에 반해서는 ABC 쌍바닥 나와야 된다. 이것마저도 훼손해서 만약에 25%나 직전 저점 나면 지그재그 파동의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파동에서 읽어야 되고, 이거를 끌고 가는 대장주의 움직임. 이게 SL이니까 현대차나 기아나 미국에서는 GM, 포드, 테슬라, 그 다음에 도요타 이런 것들 갖고 비교해서 자동차 업황의 대표주 갖고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파동 보시죠. 이게 58%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저는 항상 대들을 38,000원. 얘가 5만원 갈 것 같아도 38,000원 깨면 끊어라. 반이라도 끊어라. 그리고 다시 시간대를 확인하라. 실제 파동 어때요? 어디까지 빠집니까? 29,000원. 25% 능선까지 확 빼요. 그 다음에 요거 상한가 패턴이거든요. 얼마까지 직전? 4만원. 다시 저점 얼마? 29,000원, 3만원. 그리고 지금 35,000원. 아까 요 사이클로 가면 어때요? 25% 능선까지 계속 죽였습니다. 그 다음 딱 지금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야 돼요. 38,000원. 그러면 현대차가 안 빠져야죠. 그래서 요게 딱 중간값입니다. 34,500원. 그러면 현대차가 20만원 있으면 지지해요. 그럼 예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깨요. 그럼 요거 다시 31,000원, 2,000원까지 눌목 줬다 갑니다. 그럴 때 예사하겠습니다. 이와 엮을 종목 SL, HL, 만도, 화신, 자동차 부품단, 또 미국에 공장 들어가서 같이 엮을 수 있는 밸류체인, 그리고 가장 또 현대차 그룹에서 또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장 짓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공장을 짓기로 이미 공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파동 보세요. 이 파동. 이거를 똑같이 접목시켜 보세요. 작년 12월 9일이 얘는 저점입니다. 1차 파동 어디까지 나왔어요? 32,000원. 19,900원과 32,000원. 우리가 이거 파동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A, B, C. 여기서 중심값 지지하고 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딱 보세요.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레스골 불러드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감 오시죠? 대충 사둔법칙에. 요거를 19,900원과 32,400원 똑같이 넣어보세요. 19,900원과 첫 번째 파동 32,400원. 19,900원. 딱 넣으면 60% 중소형종 모노파동의 기본 목표 1차 딱 나오고 중심값 지지해요? 26,000원. 지지 못했어요. 첫 번째 파동. 어디까지 조정했어요? 여기. 직전 저점 부분까지 21,000원이니까 거의 사등법칙에 25% 능선도 깼어요. 원위치 시켰어요. 거의. 그 다음에 다시 가요. 그래서 이 중심값이 26,000원이죠. 이거를 언제 뚫어요? 여기 보시면 죽었다가 여기 딱 얼마예요? 여기 26,000원 딱 중심값에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오른 거에 반 안 깨고 120원 지지하고 딱 치고 나가고 요 밑꼬리다리를 딱 하니까 요때 감 잡는 거죠. 그래프상. 요게 언제예요? 날짜가 6월 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감 잡으신 분이 이 37,000원, 8,000원 에너지를, 형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제 주봉 보세요. 주봉 보시면 이 37,000원짜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도 시간의 감각으로 여러분들 가보는 거예요. 37,000원이. 96일.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파동을 딱 1대1, 1대1로 91일 딱 보면 뭐예요? 이 37,000원, 4만원이 얘는 보이지 않게 또 저항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가려면 37,000원, 4만원이 지지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공장 들어가는 게 확인되고 정의사 회장이 미국에 가서 그 사진 앞에 공장 찍고 삽 딱 들고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 언제 나올까요? 금년에 안 나와요. 내년에 가요. 내년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똥줄 타신 겁니다. 요구가 많고 그럼 미국에 투자 근데 지금 경쟁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도요타만큼은 우리가 커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안 도와줘. 그리고 지금 소프트뱅크가 삐그덕거려요. 소프트뱅크가. 이 이면 계약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거.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다 잘 풀어갖고 그걸 담보 잡아갖고 뭘 해야 돼요? 순환 출자 구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성 공격이 이 스케줄을 꼬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 급등했던 현대건설이니 그 거버넌스 정의선 지분 갖고 계신 것들이 지금 삐덕거리는 게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하지마. 이런 논리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현대오토에버도 다 팔아.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에서 연결된 거. 지금 이 관세의 이 비즈니스가 현대차 그룹의 이 스케줄을 삐그덕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룹사에서 여기다가 현대차를 넣어봐요.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 보시면 여기서 가장 화려했던 게 현대건설입니다. 25,000원짜리가 8만원. 근데 이제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삐그덕거려요. 원전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흔들 수 있냐? 5만원, 55,000원까지. 이거 지금 하락파동입니다. 하락파동. 하락파동.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지분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20% 글로비스. 요 14만원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100% 무상증자까지 한 기업입니다. 옛날 무상증자 전에 14만원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상증자 한 주가 두 주 된 14만원입니다. 그래서 14만원대 반이라도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요게 단기간에는 요거 11만원, 12만원대 사라고 해드렸던 게 10 얼마까지 갔어요? 19만원. 그래서 팔아드려갖고 얘는 121선과 지금 얘는 이제 그 121선이 어딘가 딱 보세요. 얼마입니까? 14만원입니다. 지금 요거를 4등분 하면 딱 반값 121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도 이 관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벤트 때문에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꼬였어요. 이 꼬인 게 풀려야 됩니다. 3개월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것도 현대차가 됐든 기아가 됐든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두들겨 맞는지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 계산 하에서 예측을 해갖고 다시 뭐 거버넌스 게임이든 뭐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만든 이 폭풍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두 나라,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삥을 뜯는지 8, 9월 달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요리조리 피하기예요. 그 따귀 때릴 때 반사 이익 받는 것들이 알래스카, 자원개발, 그리고 북극 항로예요. 북극 항로.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그룹이 그 매듭을 HMM에서 풀어날 거라고 스토리텔링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HMM. 여러분들 이 파동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4월 8일 저점 17,900원. 여기가 5월 8일 18,000.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카운팅을 61.8 더블 요거 계산해 볼게요. 17,560원 4월 9일 저점입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 미리 파동을 그려요. HMM 17,000 그러면 61.8이 얼마예요?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도 하지 마. 그래서 3만원과 3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얘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 25일 날 대통령께서 부산 가요. HMM 사무실 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언제 일어날까요? 전 내년이에요,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D-3개월. 그게 연초 아닙니까? 12월과 1월 달. 요 사이면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이 관세는 어떻게 두들겨 때리고 10월 달 되면 시진핑이 우리나라 올지 안 올지도 결정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전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HMM, 현대차 그룹 관련주보다 당분간 6개월은 북극 항로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그 오징어 세력들 옛날 부산 오거돈 시장에 땅 많이 투자해갖고 그 회사들 뭐 대한제강이들 이미 그쪽에서 시멘트는 이미 급등을 해갖고 부산산업은 이미 한 게임 끝났다라고 봅니다. 부산산업 보세요. 부산산업. 이건 조정 중입니다. 얘는 언제 시작했냐면 이거 주봉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요 47,000원대 2024년도 9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1, 2, 3. 이제 얘는 A, B, C예요. 그러니까 부산산업 다음 타자가 저는 HMM, 대한제강 이런 것들을 또 오징어 세력들이 건드려주나 대한제강도 이건 바닥은 아니에요. 그런데 12,000원에서 1단계 갔어요. 이제 17,000원에서 요거 돌파시키나 보려는 거예요. 25,000원. HMM, 대한제강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부산 북극 항로 하려면 그 해저 케이블, 해저 터널 그리고 지금 가덕도 공항이 이제 현대건설은 빠져나가고 대우건설이 들어갑니다. 대우건설이 그 컨소시움에 이거 오징어 세력들이 다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 이제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이 같이 낍니다. 특수건설 지금 바닥을 계속 끼고 있잖아요. 이거 2만원 목표 타겟팅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면 이 12,000원을 뚫어야 됩니다. 동아지질 2만원을 뚫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쯤 이제 에너지가 나오나? 다 지방선거. 그래서 아까 다시 이 질문으로 가죠. 한국의 갓상 관세협상 수혜카드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저는 짱돌 맞는 거 피하는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하고 다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순환에너지, 포스코 ETF, 북극항로 이게 연결돼서 포스코 그룹이 거기에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울산, 여수,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엮어서 하나의 정부 주도하에 뭔가 풀어내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끌개가 한국가스공사, HMM,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세 수혜주 찾지 마시고 짱돌 피하는 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포스코 그룹이다.